한번 나왔다 하면 그냥 조회수가 10만 이상 그냥 가뿐하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아, 참 정말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댓글도 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 아, 교수님 뭐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설명 아주 잘하신다. 저희 진짜 일가친족입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오후 4시 지식계산을 찾아 동서남북 어디든지 달려가는 특허청의 박성우 심상환입니다. 저희 특허청 못지않게 이것저것 특허를 아주 열심히 열렬히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특허썰을 풀어주시면서 특허 그리고 지식계산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시는 교수님을 모시고 멋진 얘기, 진솔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명하시지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박정호라고 하고요. 특허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제가 전 직장이 KDI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꼭지가 바로 특허, 지식재산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야, 대한민국의 살 길 중에 하나가 여기구나. 저는 그 뒤에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특히 우리 심사관님 모르시겠지만요. 네. 저는 이 우리 내시 특허청 열광 팬이었습니다. 예전에 처음 우연히 봤던 게 네. 우리 한국 독립운동 역사에서도 특허가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중전모 판매한 그걸 네네. 한번 우연찮게 봤어요. 맞춤머리 모자. 예. 그걸 보고 나서 그 뒤부터 저도 특허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친숙하게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진짜 이 내시를 통해서 정말 많이. 그 많고 많은 지식계산 범위가 넓은데 어떠한 주제를 갖고 오늘 나오셨는지 첫 번째 주제 어떤 내용입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코로나19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유발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 변화의 결국 궁극은 특허를 중심으로 한 지재권, 이것으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왜 하필 특허나 지재권과 귀결되느냐? 그걸 정확하게 설명드리려면 좀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가 부강하거나 어떤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 그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삼았던 것이 그동안 지식재산권이었기 때문이죠. 17세기만 하더라도 영국은 유럽의 변방국가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표적인 제조업이라고 꼽는다면 시계공업하고 그다음에 철강을 수선하는 그런 업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유럽 대륙은 발달했지만 영국은 농업국가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 영국이 우리가 유럽의 저들 국가처럼 제조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치한 것들이 바로 엔지니어들인데, 자, 이 엔지니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제대로 된 대가를 나에게 주는 나라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요. 역사상 최초의 이런 엔지니어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기로 시작했던 움직임이 바로 베네치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베네치아는 15세기까지 유럽의 도시로서 네. 수많은 간의 수공업하는 엔지니어들이 거기 모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엔지니어들끼리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이 노하우를 숙련했던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베껴버리거나 이러다 보니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법률적인 쟁소가 많았고요. 네. 이건 누구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다 하나하나 명시해서 보호받는 제도가 바로 거기에서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제도를 보고 영국이 이를 차용한 겁니다. 17세기에 도입하고 나서부터 바로 유럽 전 대륙에서부터 많은 엔지니어들이 영국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그 뒤에 바로 영국이 뭐가 촉발됐겠어요? 산업혁명. 그렇죠. 산업혁명이 촉발된 네. 거죠. 바로 영국이 산업혁명이 촉발되는 가장 궁극적인 계기는 특허에서 기반을 하게 됐고요. 바로 이 특허에 기반을 한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영국이 2세기 이상 전 세계에서 최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산업혁명이 네. 또 특허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오늘 저는 교수님을 통해서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세계의 어떤 경제 주도권이 이제 특허가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좀 눈을 미국 쪽으로 돌려서 미국의 특허 역사는 또 어떤지 그것도 좀 흥미로운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영국이 아버지의 나라라고 한다면 미국은 아들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죠.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영국을 벤치마킹하면서 국가의 발전 모델을 그려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 역시 영국이 산업혁명을 촉발했던 가장 큰 계기는 특허 제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 제1조에는요.
특허를 강조하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것도 헌법 1조에 있습니까? 1조예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조 8항 8절에 있는데요. 네. 발명가와 저작가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딱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OECD 국가 36개 국가에 더 헌법 1조만 다 찾아봤었거든요. 네. 혹시 이렇게 강요한 나라가 있을까 했는데 야 1조에 들어간 나라는 제가 미국 말고 본 적은 없어요. 예. 저희 헌법의 22조 2항에 보면은 과학자, 저작자, 그다음에 발명가, 예술가는 법률로서 권리를 그거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1조에 있다. 야 그만큼 특허를 아주 상당히 높게 보는 거죠.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미국은요 건국 초기부터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그 발발할 때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앞서서 생각했던 일들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기술자나 엔지니어들을 유치해서 자국의 기술과 산업을 발달시키는데 그 무엇보다 중심을 두고 있고요.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 세계 최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발명가, 기술자들의 창의력을 무엇보다 북돋아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우리 교수님 영국의 어떤 특허 제도 역사, 그다음 미국의 역사까지 지금 봤는데 저도 특허적 심사관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우리나라의 특허의 그럼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광복 1945년도 되고 난 이후에 특허원이라는 이제 기관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특허 등록 1호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정인호 씨의 이제 말총머리 모자가 있는데 그거는 일본 특허법 제도하에 있기 때문에 순수 우리나라 특허법 제도하에서는 1948년 11월에 이제 최초 1호 특허 등록이 나옵니다. 그때 발명의 명칭이 뭐냐면 유화염료 제조법이라는 그런 거 있었고요. 고종 시대로 넘어가면은 그 실학자 유명한 디석영 씨가 있었는데 종두법 실시하신 분 그분이 고종한테 마마 특허 제도 해야 됩니다 하고 상소를 올렸어요. 그게 기록에 남는데 그 당시 고종 임금이 좀 바쁘신 분, 좀 국사에 좀 바쁘신 모양이게 신경을 못 쓰고 만약에 그때 특허 제도가 됐으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더 발전을 했지 않았냐 그런 또 생각을 또 가져보면서 그다음에 저희 특허청은 1977년도에 상공부 밑에 이제 특허국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77년에 특허청으로 저희들이 개청을 하고 지금 43년째 특허청 그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의 특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좀 가지고 또 출연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서두에 불과하고요. 코로나19 사태라든가 그 이전에 뭐 오이샤크나 이럴 때 점점 더 특허 제도를 분쟁화시켜서 특허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 이 얘기를 좀 전달해드리려고. 그럼 한마디로 특허의 전쟁에 대한 그렇죠. 항상 역사 속에는 전쟁이 있거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